13번 카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인은 정말 놀랍게도 2번 카드죠. 네, 여기서 보시면 하이 프리스티스. 그래서 이 여자 교황 같은 느낌의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되게 근엄 진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화한 사람일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이게 연애운이 있냐요라는 느낌으로 물으셨다면 사실 연애운은 정체기 혹은 잘 진행이 안 되는 카드고,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2번 카드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되게 현숙한 사람이에요. 여자분이라면 정말 말 그대로 성녀 같은 타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좀 딱딱한 분입니다. 경직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 카드나 혹은 교황 카드와의 차이점은 이 사람은 어떤 감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것에 반응을 해준다거나 여러분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준다거나 하는 데에는 정말 적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되게 단아할 거고요, 외모 자체도. 남자분이라고 해도 어떤 만나시는 남자분이라면 곱상한 외모에 그렇지 않은 단정함을 갖춘 그런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14번 카드 볼까요? 네, 여러분의 만날 사람은, 자, 볼게요. 템퍼런스 카드네요. 이게 연애가 되나요? 라고 그냥 단순하게 질문을 던지고 이 카드를 마주하신 분이라면, 연애하기에는 뭐, 아직까지 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연애를 안 하던 사람이 하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근데 혹시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인가요? 이 템퍼런스를 뽑은 그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높냐요? 라고 물으신다면 되게 자신의 균형추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사람일 확률이 높거든요. 얘가 한 발과 다른 발을 좀 다른 곳에 딛고 있는 그런 형국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안정감이 있을 겁니다. 균형감이 있을 거예요. 뭔가 더 필요하다거나 모자름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 거고요. 이 사람의 최대의 장점은 중립, 그러니까 치우침이 없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막 너무 가난하지도 너무 부자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뻣뻣하지도 너무 다정하지도 않은 정말 적정한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어렵다는 보통의 사람의 카드가 이 템퍼런스 카드입니다. 15번 카드는요, 매달린 남자 카드입니다. 이거는 연애하기 좀 어려워요. 좀 힘들다고 보여지는 카드인데, 여러분이 희생하는 관계는 가능한 카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뽑은 사람이 있다면 무언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옆에서 지켜보기 되게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연애는 만약 어때요? 한다면 나는 반대인데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무언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다가갈 자리가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다만 이 사람은 그렇게 희생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크기를 가진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약 희생해 줄 사람을 구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의 다른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만나시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는 상황입니다. 다음 16번 카드는요. 헐밋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거리의 성직자를 말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자신의 무릎을 굽혀서, 그쵸? 뭐 주변을 돌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만약 이분이라면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연애를 하실 타입이고요. 매우 신중할 거고요. 나보다 좀 최소 나이가 세네 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젊은 사람이 이런 이미지를 가졌다고 하면 정말 정말 고지식하거나 정말 정말 옛날 사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분은 뭐 여사제도 그랬고 뭐 예를 들어 교황도 그렇지만 이 카드는 훨씬 더 지위적으로는 사실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 어떤 거리의 수도승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고매하죠. 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이 좀 지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지식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엇을 하든 돌다리를 두드려 보듯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연애는 좀 걸음걸음이 조심스럽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겠어요.
다음 17번 카드는요. 아 얘는 저지먼트 카드네요. 저지먼트 카드는요. 부활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신 분일 거고요. 여러분에게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 건져 줄 수도 있어요, 이분은. 어떤 그런 이미지, 부활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고요. 이런 카드를 뽑으신 분이라면 안 될 것 같았던 연애도 됩니다. 심지어 이게 어떤 인물을 상징한다면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사람, 혹은 나에게 회복을 가져다 줄 사람, 어떤 누군가에게 항상 치유가 되어 주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지먼트 자체가 부활의 판단을 통해서 부활을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자수성가했다거나 뭐 이런 이미지의 사람이실 수 있겠어요. 그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인물이라서 외형적으로는 좀 알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좀 무언가를 잘 극복해내는 용기와 어떤 인내와 꽁기를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네. 18번 카드의 인물 볼게요. 18번 카드 인물 왕이십니다. 이 왕카드를 뽑으신 분은요. 자기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과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만약에 예상컨대 좀 부유하실 수도 있고요. 뭐 정말 집안에서도 정말 귀하게 자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말 직업적으로도 자기 커리어가 확실하신 분일 수 있고요. 외향적으로는 좀 근엄하다 이런 느낌을 좀 줄 수 있겠어요. 꽃미남과라기보다는 정말 왕들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왕을 한 연예인들 많잖아요. 고런 딱 이미지인 거예요. 어딘가 강해 보이고 어떤 소유욕도 분명히 있고 강성하고 뭐 이런 느낌의 사람일 겁니다. 이분은 좀 대신 여러분이 연애할 때 을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네, 갑 중의 갑입니다.